박지원의 지금 조국 신당 창당 이대로 되면은 우리로서는 땡큐지요, 당연히. 예, 땡큐 뭐가 고맙다는 얘기입니까? 조국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예, 조국이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길 없는 길을 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논평을 해드렸는데요. 예,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막막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길을 만들어 나겠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억울하다 하는 얘기가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계속 나는 억울하다. 우리 가족이 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정말 아주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이 됐다. 나도 그렇고 내 아내 정경심도 그렇고 조민, 내 공부 잘하는 딸 조민도 그렇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의사도 못 될 판인데 이것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게 바로 민심에 나는 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지금 기존의 사법 1심 유죄 정경심은 1심에서 4년을 받았죠. 예, 그리고 조국은 1심에서 2년을 받았습니다. 예, 4년과 2년이니까 이미 사실은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과 정경심 그 가족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그 사법 체계에서 심판은 심판이고 민심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선에 당선이 되면은 훨씬 더 자기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2심,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의 그 무죄가 마치 이재명처럼 그렇죠?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선거법 위반 이것을 일거에 파기환송이 돼서 무죄가 될 가능성 유일하게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 조국이 조국의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자기의 불명예를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어제 이런 관종이죠. 사실은 조국 이상의 관종이 박지원입니다. 항상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어야 마음이 편한 그런 박지원의 얘기가 조국은 신당을 창당을 해서 광주서 출마할 것이다. 두고 보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지원이 최근에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 충북 청주에 제 고향 청주에를 와서 이 공연을 1층 공연장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박지원의 제언이라고. 만약 지금 DJ라면 DJ가 이 정치에 입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박지원을 DJ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면은 DJ를 앞서죠. 만약 지금이 DJ라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박지원의 제언 요런 특강 때 청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특강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국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국 출마설에 관련 질문을 받을 때 조국은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신당 창당을 할 거라고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마는 광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광주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제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고 보라.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혼자 여러 가지 워딩을 생각해 보면 그 길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조국은 더 큰 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혁신을 잘 해야 된다. 조국 장관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정치적 동물적 감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조국 얘기도 하고 또 이준석과 유승민은 결국은 또 둘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창당을 할 것이다. 왜 조국이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겠나? 박지원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조국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겨우 조국이란 이름을 거의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 하는 얘기를 겨우 하는 판에 다시 조국이 민주당에 공천을 받고 뭐 서울 관악에 서울대가 있는 관악에 출마를 한다. 예, 이거는 뭐 그림이지만 사실은 가능성은 예,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 30년 한 촉을 놓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폭망을 하려면은 예,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조국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조국이 만약에 조국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의 힘으로 한석을 찾아. 그리고 관악에는 사실 관악구에 조국이 지금 관악 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의 출마는 민주당이 누가 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지역이 아니죠. 관악구는 이전부터 민주당이 텃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한석을 가지고 오는 반면 조국 사태가 다시 리바이벌 돼서 이른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민주당 어쩔 수가 없구나. 쟤들은 반성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애들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박빙승부를 가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를 조금 알만한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조국 사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엄청나게 짙게 아직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국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총선에서 나는 민심의 재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런데 민주당 간판으로 나갈 확률은 자기가 보기에도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민주당 공천을 주어서 관악에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조국은 신당을 창당을 할 것이다. 그러고 신당을 창당을 하면은 그 신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신당 창당이기 때문에 광주 호남의 그 상징인 호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논평을 합니다. 조국 신당 창당 아이고 고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땡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조국은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 대학 시절을 저랑 같은 시대에 보냈고 같은 학번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그 친구는 법학과라 사실 같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9동 10동 그러니까 뭐 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국 또 뭡니까 나경원 뭐 원희룡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그 같은 아주 민감한 시기에 대학 생활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측은한 점도 있고 안 됐다라는 그 측은지심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박지원의 지금 조국 신당 창당 이대로 되면은 우리로서는 땡큐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 글쎄요. 네. 조국의 신당 아마도 조국이 이런 길에 상당히 지금 염두에 두고 할 경우에는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그 총선 때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예, 위성정당의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었죠. 이름이 아마 더불어시민당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최강욱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말 많고 탈 많은 흑석, 김의겸 이런 친구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받아줘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차려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뭡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합당을 한 거죠. 합당을 해서 지금 최강웅이나 누굽니까? 그 김의겸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시작 자체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반개회사 위성정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이 난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번에 금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신당을 하나 위성정당 그러니까 가짜 민주당이죠. 가짜 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지난 4년 동안의 그런 그 학습 효과 요래서 그렇게 되면 한 3명 4명 정도는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배지를 달고 나가서 조국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아주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만 뽑아도
비례대표 2명, 3명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광주에서 출마를 하던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던 위성정당을 차려서 나중에 민주당과 합당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4년 전의 학습 효과를 그대로 염두에 둘 건데요. 네, 조국의 그 출마 이거는 뭐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지금 뭡니까? 총선에는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 결심을 한 건 같은데요. 신당 창당이냐 무소속이냐 이런 거는 아마 자기들이 여러 가지 도상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게 그래도 더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아마 이렇게 판을 짜는 걸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는 조금 연말이나 이때쯤 이제 결정이 나겠죠. 네. 효자동 무궁화님, 파리학번을 똥파리들이라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똥파리. 파리의 82학번의 파리 발음도 일단 비슷한데다가 저희 82년도에 입학을 한 사람들이 이 숫자가 많습니다. 졸업정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입학 정원이 한 2,000명 정도 총 모든 그 1년에 2,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는 입학 그 정원을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고 졸업 정원대 졸업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학점이 나쁜 사람들 또 뭐 문제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25% 정도 이렇게 컷오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학 정원은 늘려서 입학은 조금 들어가기 쉽게 하되 졸업 정원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전과 졸업생은 똑같이 만들겠다. 그게 바로 졸업 정원제입니다. 졸업 정원제. 네, 그게 졸업 정원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면서 만든 그 작품이죠. 그럴 때 전두환 대통령 딸, 전효순이라고 하는 딸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81년도에. 그래서 인원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인 거죠. 파리 학번에서 앞에 X82 학번, 그래서 똥파리 학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 그래서 똥파리 학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박옥인님, 효자동 무궁화님, 세븐님, 우리나라 정치는 이미 기형이 되었습니다. 탄핵부터 기형이 되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조국의 신당 창당, 그래 좋다, 고맙지 뭐, 너 신당 창당해라 라는 의미에서 생큐자를 제가 붙인 거고요. 검찰이 관련해서 조민의 입시 비리를 8월에 기소를 할 거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조민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이른바치 엄마 정경심은 4년에 선고를 받았고요. 아버지 조국은 2년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1심에서. 조민 당사자도 8월에 늦어도 8월이니까 7월 8월 중에 기소 이른바 재판에 넘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 등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씨, 조민이 나는 떳떳하다 이런 발언으로 검찰 측은 기소 시점을 좀 당기고 있다. 그래? 네가 떳떳하다고? 그럼 우리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래 한번 재판 받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강 증거를 더 한두 개 더 추가를 해서 이름은 7월, 늦으면 8월에 기소를 하겠다 하는 얘기니까요. 저는 조민도 사실은 유죄 판결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몰랐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제가 판단입니다. 조민도 사실은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 조민 입장에서 보면 유리할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효자동 무궁화님, 경혜님, 세븐님, 관악산을 많이 넘으셨나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악산 뭐 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관악산의 연주암 이런 것들 가서 또 이 공양미 공양식을 또 이렇게 얻어먹고 물론 뭐 그 당시에 주머니에 뭐 이렇게 돈이 있으면 또 공양미 밥을 먹은 그 또 공양을 또 하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졸업정원제가 성공을 했나요? 성공을 하지를 못했죠. 다시 원대 복귀가 됐습니다. 이른바 대학 문호를 조금 이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문호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공부의 기회를 주되 졸업 정원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졸업을 못하게끔 한 게 바로 졸업정원제인데요. 예, 그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몇 년 뒤에 다시 원대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공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예, 아시아투데이 정론방송 믿고 볼 수 있는 팩트 하이파이브 배가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경련 스패님 말씀대로 예, 구독자 배가 운동에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19만 명, 15만 명 돌파한 이후에 두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19만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예, 빠른 그 속도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네. 최재용님, 루카님, 국립호텔로 가야 될 인간이 더 설치는 거 아닙니까? 도둑 심보 가족입니다. 최재원님. 조국 조민의 뻔뻔함의 극치를 봅니다. 버리수님. 관악사는 지저분한 동네여요. 경혜님. 네, 뻔뻔히 양파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조국의 신당 창당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네, 뼈를 깎는 고통의 쇄신이라는 제목이네요. 뼈를 깎는 고통의 쇄신. 혁신이 누구 뼈? 내 뼈. 친명계가 비이재명계의 목을 지금 이렇게 휘어잡네요. 그래서 이 비이재명계는 나 좀 살려줘요 라고 하니까 예, 야, 너 누구 뼈를 깎는다고? 뼈를 깎는 고통의 쇄신을 한다고? 라고 친명계가 비명계를 저렇게 억누르고 있다 하는 얘기. 네. 뼈를 깎는 고통의 쇄신을 비명계는 하려고 하지만 친명계가 야, 뼈 깎으려면 네 뼈나 깎고 누구 뼈를 깎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의원제를 개편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만큼 기득권 세력의 위세가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밥줄을 지키려는 그 몸부림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하다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속내일 텐데요. 예, 두 번째 만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깨질 판 요거 김은경이네요. 네, 김은경은 세 번째 이슈에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돈봉투가 뭐 어쩌고 예, 민주당 혁신이 저게 허수아비네, 허수아비. 강남의 아파트가 두 채. 예, 이런 식으로 머리가 깨질 판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새롭게 영입된 김은경에 대해서 강남의 아파트가 두 채고 뭐 돈봉투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그래서 아이고 나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리가 깨질 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의 만평 두 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적절한 예,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